체첸 수장 람잔 카디로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노골적으로 배신했고 더 이상 카디로프 부대, 즉 체첸인들을 푸틴의 전쟁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에 찍힌 이 영상들 기억나시나요? 카디로프 부대가 무리를 지어 카메라를 들고 아흐마드 실라라고 외치고 카디로프가 직접 런던까지 가겠다고 위협했던 그런 장면들 말입니다. 그때 카디로프 부대는 틱톡 군대라고 불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체첸인들에 대해 뭔가 들은 게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제 생각엔 이런 영상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랫동안 그들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이코노미스트에서 왜 카디로프 부대가 갑자기 뉴스에서 사라졌는지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카디로프는 자신의 부하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는 것을 그냥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멋지게 연설하고 자신을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의 보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카디로프는 나이 들어가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이봐, 이건 네 전쟁이야. 네가 직접 해 라고 말한 셈입니다. 체첸 사람들은 거기에 없을 거야. 네가 전쟁을 시작했으니 이제 네가 직접 수습해라.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살펴보시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체첸 지도부에 가까운 소식통이 공개적으로 크렘린에 충성하는 것과 달리 람잔 카디로프는 실제로 체첸 주민들을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코노미스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체첸의 이익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의 크렘린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으며 카디로프는 이른바 러시아 세계를 위해 공화국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푸틴의 보병 역할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카디로프가 더 이상 빠른 승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푸틴에게 이제부터는 당신이 직접 하라고 말한 셈입니다. 이제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숫자들이 아흐마드 실라라는 거창한 외침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냅니다. 실제로 어떤 힘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카디로프,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디로프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디로프는 체첸이 전선에 7만 명이 넘는 체첸 전투원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이 숫자는 체첸 전체 남성 인구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물론 굉장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체첸인들은 러시아군 전체 확인된 손실의 약 0.22%만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라는 숫자가 멋진 이미지를 위한 허구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체첸인들을 전선에 그렇게 적게 배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특별히 죽지 않도록, 즉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위협적인 이미지만 만들 수 있도록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보아하니 바로 두 번째가 진실인 것 같습니다. 해당 매체의 소식통에 따르면 체첸 군인들에게 자신을 아끼고 전선에 나서지 말라는 직접적인 권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이반이나 어쩌면 부랴트족이 죽으러 가라고 하고 카디로프 부대원들은 승리 영상만 찍으라는 거죠. 러시아 이반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 러시아 이반에게 관심이나 있겠냐는 식이죠. 카디로프의 말에 따르면 런던까지 진격해야 한다는 군대치고는 참 우습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전선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으로 간다고 하면서 하지만 절대로 최전방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로 대조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카디로프 부대는 틱톡 군대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의 부대는 평균 200명 정도였고 이들을 따라다니는 영상 촬영 인력이 거의 군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대의 카메라로 이런 승리 선언 영상을 동시에 촬영했습니다. 어느 다른 러시아 부대도 이렇게 많은 촬영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모든 체첸인은 반드시 직접 이른바 파디샤, 즉 로브잔 카디로프 본인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이행했다는 확인과 함께 말이죠. 거칠애가 주된 목적이었고 전투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주된 산출물은 멋진 영상이었죠. 바로 여기서 현실과의 괴리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 며칠 만에 그들의 행렬, 즉 카디로프 부대의 행렬이 바이라크타르의 공격에 의해 괴멸당했습니다. 수십 명의 체첸 용병들이 사망했죠. 러시아 군인들조차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 밈 영상이었는데 도청된 대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 러시아 점령군이 아내에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아흐마트, 아흐마트, 신라놈들은 튀었어. 죄송하지만 이건 인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전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퇴하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총을 쏘는 임무를 맡은 부대였죠. 아니, 사실 자기 편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반은 그들에게 불공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수요. 게다가 카디로프 부대는 부차 학살을 포함한 전쟁 범죄에도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떠들썩한 무적의 이슬람 전사 이미지도 실제로는 카메라 앞에서 벌어진 선전용 쇼였을 뿐 진짜 전투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쇼조차도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전역에 동원령을 선포했을 때 카디로프는 자신의 작전본부 회의에서 체첸에서는 동원령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이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이미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들이 말하기에 자원봉사자가 7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불과 며칠 후 그의 대변인 일만 바이도프가 체첸에서 동원령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반대파 언론과 외국 대리인들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디로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2022년에도 분명히 모순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카디로프가 공개적으로 동원령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대변인실이 이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고 특별한 말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분명했던 건 카디로프 측은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였죠. 보세요. 카디로프 측 사람들은 보통 러시아인들이 자기들을 무서워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러시아에서 그런 영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카디로프 측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 모두가 그냥 죄송하지만 바지에 지릴 정도였죠. 맞아요. 러시아에서 카디로프 측 사람들이 자동소총을 들고 모스크바를 돌아다니며 공중에 총을 쏘는 그런 영상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도 저 러시아인들처럼 행동할 거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카디로프 쪽 무장대원을 보기만 해도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건 카디로프 쪽 무장대원이야.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뭐 조금 착각한 거죠. 이 카디로프 측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때 카디로프가 말했잖아요. 젤렌스키, 내가 너를 잡으러 갈 거라고. 그런데 뭔가 결국 오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4년이 지난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사실상 2022년 그 사건이 단발성 에피소드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카디로프의 체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언론의 평가에 따르면 그때 카디로프는 공화국에서 대규모 강제동원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쟁 자체를 이용해 체첸 민족의 수호자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즉, 그는 한편으로는 푸틴을 카메라 앞에서 크게 지지하면서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사람들을 실제 전쟁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독재 체제 안에서 작은 독재자가 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시겠죠? 즉, 체첸 내부에서는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전쟁에 내몰지 않은 영웅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나를 보내주면 내가 젤렌스키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예 런던까지 갈 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카디로프가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디로프 본인의 교활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세 이상의 현지 주민들은 파괴적인 체첸 전쟁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격, 소탕작전, 이런 모든 것들을 공화국은 이미 옐친과 초기 블라디미르 푸틴 시절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또 한 세대 체첸 남성들을 앗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카디로프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국민들의 분위기를 읽고 있으며 실제 대규모 동원이 어떤 대머리 난쟁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불만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2022년에 체첸인들은 카메라와 구호, 그리고 런던까지 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러시아 선전의 가장 시끄럽고 가장 부각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실제 피해만 입은 보여주기식 부대에 불과했고 지금 2026년에는 완전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파디샤가 푸틴의 전쟁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포들을 남의 러시아 세계를 위해 죽으러 보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보병이라고 말로는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관이 공화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체찬인들뿐만 아니라 카디로프 추종자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후진적인 러시아 연방 전체에 해당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곰은 말로만 위대하고 강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곰이 얼굴을 얻어맞으면
갑자기 평범한 짐승, 몰린 짐승, 두려워하고 숨는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자기 발을 빨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 러시아 곰입니다. 사람들이 그리는 그런 곰이 아닙니다. 카디로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용감한 전사들은 모두 사라졌고 전쟁을 계속하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평범한 러시아 사내들입니다. 그 누구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